통정의 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정의 표시. 자,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잠이 오죠. 네, 잠이 오는데 감사하게도 저희한테 인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고마운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인사는 좀 맞죠? 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충분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졸면은 뭡니까? 어저께 밤새도록 공부를 했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자, 봅시다 이제 통정의 표시. 통정이 뭐예요? 통정이. 둘이 짜고 맞죠? 허위의 의사표시 한다는 얘기예요.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요 사람이 채권자예요. A가. 판소도 몇 페이지? 12페이지죠? 맞아? 12페이지. 통정허위 표시 합니다. 이 사람 A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요 부동산,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요 사람이 뭐라고요? 채무자입니다.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잘해야 되는데 변제를 잘하지 못하니까 요 부동산 무슨 집행하겠습니까? 강제 집행이죠. 이 강제 집행 당할 염려가 있어가지고 둘이 짜고 요 부동산을 넘겨놓는 겁니다. 예? 이 통정허위 표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부부끼리. 남편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 재산, 남편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아무래도 연체가 될 것 같아. 집행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와이프 앞에 넘겨놓죠. 님이잖아. 님. 님에게 넘겨놓잖아. 님. 알죠? 물론 저만 하나를 찝으면 남이 되지만. 노래 알죠? 네. 그래서 님한테 넘겨놓는다고. 맞죠?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게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이가 뭐입니까? 이거 가짜 매매하는 거예요. 가짜 허위 표시해가지고. 오케이? 네. 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하면 둘이 짜고 이 재산을 넘겨놓는 게 뭐라고요?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이 가장매매 허위 표시는 뭐라고요? 법조문에 108조에 보면은 무효라고 돼 있어. 1항에. 알겠죠?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무효니까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겁니다. 그렇지만 무슨 급여는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닙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불법 원인 급여는? 불법 원인 급여 어디서 배웠어? 사회질서 위반. 첫 계약하면서 아파트 주면 무슨 급여가 됐어?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 못한다 했죠. 근데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도 아니다. 아니니까 무효니까 맞죠?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 나오네요. 자, 이게 반환 동그라미 잘못 쳤네. 부당이득 무슨 청구할 수 있다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연결해서 해야 돼. 무슨 급여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 이거 불법 원인 급여는 몇 조인데? 746조거든. 근데 법적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불법 원인 급여면 반환 청구를 못 합니다. 근데 불법 원인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 둘이가 빼돌려 놓는다. 재산을 빼돌려 놓으니까 이 채권자는 열받아 안 받아? 받지요. 이 채권자가 요 매매 계약을 뭐 해버린다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동산 넘어갔던 게 되돌려 가지고 갖다 놓으면 취소에 갖다 놓고 집행 넘본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둘이 짜가지고 재산을 넘겨놨다. 통정허위 표시가 넘겨놨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뭐 해가지고 채권자가 취소해가지고 빼돌리고 다시 돌려놓고 겸해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 돼 있죠? 맞아요?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어디 있습니까? CF 비교. 어디?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했잖아. 근데 이거 왜 시험에 내겠어? 잘 내느냐면은 이거 3번인가 나왔는데 왜 내냐면 여기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돼 있는데 여기는 할 수가 있다. 근데 요 기억이 잘 안 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을 둘이 빼돌렸잖아. 이 채권자 개인을 사해 행위를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 문제 기억이 안 나면은 어디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어디서 못 한다. 그러면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둘이 빼돌렸잖아. 아, 사회행위네. 그럼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럼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다. 왜? 사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풀어봤잖아. 했잖아, 이중매매 할 때. 예. 증거 자료도 다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요 강의를 하고 앞에 문제 풀이했던 건 한 20분 정도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따로 해놨어요. 오늘 동영상 따로 올리는 거예요. 알죠? 11번 하거든, 11번. 알죠? 문제. 우리가 5월 달에는 기출문제, 요약집을 하면서 기출문제도 풀어줍니다. 시험 문제를. 아시겠죠? 그래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근데 다 풀 수는 없고, 거기서 한두 문제씩 풀어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미리 우리가 이제 뭡니까? 5월달 되기 전에 기출문제 한번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3월달에 해주고 4월달에 해주고 쭉쭉 매달 해주거든. 맞죠? 또 반복해서 해준다고. 예?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면 기출문제 문제 나오면 답 3번, 2번, 1번 이게 다 된다고. 왜? 많이 봐가지고. 예? 거기까지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알죠? 네, 그렇게. 딱 보면 답 3번, 딱 2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문으로 내보지. 그러면 뭡니까? 희한하게 안 맞는데. 맞죠? 단방에 오고 있으니까. 자, 다시 갑시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 여기서 요 둘이가 짜가지고 빼돌리니까 얘를 해야 하는 행위 맞습니까? 사회행위다 말이야. 그래서 무슨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허위 표시는 뭐예요? 통정의 표시는 무효죠? 무효입니다. 요게 이제 효과예요, 효과고. 자, 제3자 넘어갑니다. 제3자는 누구인데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는 뭐가 됩니까? 보호받는다.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보호가 되고 취소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어디 별표되어 있습니까? 요거지. 제3자. 오케이? 자,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는 시험에 100% 나오는데 100%. 작년에도 통정허위 표시만 나왔습니다. 알죠? 통정허위 표시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어요. 매번 냅니다. 비진의 의사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차고 사행간에서 한 개는 고정이야 무조건. 뭐라고? 통정허위 표시. 알겠죠? 그럼 통정허위 표시 반드시 봐야 되는데 시험 낼 때 요 효과를 묻든지 아니면 요 제3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럼 통정허위 표시 시험의 포인트는 뭔데? 요 효과네요. 시험 내든지 아니면 요 제3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시험의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고 갑시다. 70페이지 갑시다. 자, 70페이지에 108조 보입니까? 네.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뭘 한다? 무효한다. 통정 허위 표시 현관펜을 쉬고 무효 현관펜 딱 그러면 돼요. 핵심이 그거야. 법조문에.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자 현관펜을 쉬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누구는 보호된다고?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의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줄거면 돼요.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와 짜고 진정 의사가 없이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거다. 그러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끼리 짜가 재산을 빼돌려 놓는 게 뭐라고요? 통정 허위 표시다 이 말입니다. 요건 아까 봤죠? 요건 봤지? 요건은 뭐가 들어가면?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안 들어가면 비진의 의사 표시. 아까 조금 전에 했잖아. 맞아요? 자, 앞으로 가서 보세요. 여기에 자, 비진 의사 표시, 의사 표시와 의사 표시 다른 것을 표시자가 인식해야 되고 동기불문인데 여기서 플러스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 허위 표시. 빠지면 뭐라고요? 비진의 의사 표시. 아까 조금 전에 했었지요? 네, 했습니다. 자, 다시 또 와서 이제 통정 허위 표시로 갔습니다. 자, 그럼 옆에 71페이지로 가셔가지고 71페이지 가면 효과 나옵니까? 당사자 간의 효과는 무효돼 있죠. 요거네요. 무효다 이 말. 당사자 간의 효과는 당사자 갑을의 관계는 갑을이 당사자죠.
갑을이 뭐라서 계약의 당사자. 당사자 간의 효력은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야. 줄 것이면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자, 파랗게 된 거 줄 거면 돼요. 불법원인 급여입니까 아닙니까? 자체가 통정급여 자체가 불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무슨 급여가 아니야? 불법원인 급여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미 지급했던 거는 우리 아까 불법원인 급여면 반환 청구 못 한다 했잖아.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 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자, 그 밑에 첫 번째 판례 내용인데 금융기관 또 양해했다. 그게 형광펜 해주고 금융기관 양해했다. 그때는 뭡니까? 둘이 같이 금융기관도 알고 있었으니까 통정의 표시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만 그냥 착용하시고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는 그냥 넘어가세요. 예. 이 2번 판례 내용을 설명을 좀 한다면은 이겁니다, 이거. 2번 판례 간단히 설명할게요. 주주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주하면 대항 생기죠. 예.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임법 주 뭔데요?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다음날 몇 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대항이 생깁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요. 다음 0시부터 대항 생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주주하고 다음 0시부터 대항이 생기는데 자, 이거를 딱 해놨단 말이야. 대항 생기고 주주만 하면 무슨 변제 받을 수 있습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일자까지 가면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입니다. 우선 변제.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최우선 변제라는 얘기는 제일 먼저 받아간다고. 그러면 이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뭡니까? 친인척 보고 막 주주해 놓으라 하지. 내가 원룸 갖고 있는데 경매가 막 들어와. 들어올 것 같아. 못 갚아. 그럼 미리 뭐 해놔요? 친인척 보고 주주해 놓는 겁니다. 알겠죠? 그 주주해 주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맞죠? 서울 얼마? 1억 5천. 서울은 기억해야 돼. 1억 5천 이하 얼마입니까? 보증금 1억 5천 이하에 돼. 그리고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알아요? 이것도 모르고 애를 서울에 보내지 마 공부하러. 서울에 학교에 원룸에 살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요? 주주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해야 돼. 애 보내겠나 그래가 서울에. 경기도 보냈는데 경기도는 또 달라. 알겠죠? 달라. 알겠죠? 서울 우리 시험에 서울 나왔는데 이때까지 서울만 나오다가 작년에 한번 뭡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세종시가 나왔어요. 그 댓글이 난리 났어. 왜? 우리가 세종시를 왜 알아야 되는다고 막 댓글 막 난리 났어요. 예? 옛날에 안성이 나왔었구나. 안성이 13회 때. 그래서 이제 난리 났어요. 왜? 안성이 어디 처박혔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그 댓글에 이리 있었어요. 내가 아는 건 안성 탐배밖에 모른다. 안성이 어디 처박혔는데? 실제 맞는 얘기잖아. 맞죠? 맞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제 세종시 나왔는데 세종시가 왜 중요한데 말이야. 맞죠? 서울 나오면 말이 없거든. 근데 세종시니까 왜 세종시를 냈냐 이거지. 맞죠? 근데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뭐를 넘어가자 이러면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근데 세종시하고 광역시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알죠? 울산광역시하고 똑같이 시키는데요. 그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친인척 보고 주주하게 하는 이유가 최우선 면제. 서울 같은 경우 5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기 위해서 그냥 이불로 여는 거야. 예? 그럼 둘이 짜고 했지? 그럼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주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통정의 표시가 돼가지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이 자 어디입니까? 71페이지에 2번 판례 있지? 핵심 보고 가자. 세 번째 줄에 보면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목적으로 해놨지. 또 줄 것인 거 보세요 밑으로. 그래서 대항력 취득한 같은 외곽을 갖춰서 실제 거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통정의 표시가 내가 뭐라고? 무효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주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그냥 해놓은 거야. 5천만 받으려고. 이럴 때 둘이 짜고 한 거니까 통정의 표시로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친인척에게 5천만 준다 안 준다? 못 준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건 나온 적 없어요. 넘어가면 돼요. 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니은번에
채권자 취소권 여기 나옵니다.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 우리 판소 노트가 책의 핵심적인 내용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 줄 것이면 되고 무슨 행위로서 여기 해놨잖아. 사회 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니다. 2번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찾았어요?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108조 2항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기업번의 선의는 알지 못하는 거고 니은번의 별표 선의만 따지지 무과시까지 요하십니까? 안 합니까? 자, 적어놔야 돼. 우리 판소노트에 무과시를 요한다 안 한다? 요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만 구분한다? 선의 악의만 구분합니다. 뭐만? 선의 악의만 구분하지 무과시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제3자 범위입니다. 제3자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만 사람입니까?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뭐란다? 제3자란다. 자, 그러면 빼가 적어놔야지. 옆에 적든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뭐라 합니까? 제3자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는 포괄승계인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새롭게 이해관계 맺었다는 얘기는 계약서 썼다는 얘기지. 그러면 상속, 포괄승계 같은 경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된다 안 된다? 상속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당사자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갑을인데 다시 갑이다 그러면 병이 아니죠. 그럼 당사자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됩니다. 이외자입니다. 포괄승계인과 당사자 이외자입니다. 자, 그 책에 줄 곳이면 됩니다. 뭘 돼 있습니까? 제3자는 첫 번째 줄 제3자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자로서 찾았습니까? 책에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 72페이지. 72페이지에 D급번 하고 있습니다. D급번 밑에 리얼번 위에 찾았어? 자, 그래서 제3자란 첫 번째 줄에 D급번의 첫 번째 줄 끝에 제3자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자라서 자, 허위 표시에 기초로 하여 자, 밑에 나옵니다. 현관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각종의 계약서를 쓴 자 이 말입니다. 자, 리얼번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돼야 안 돼? 보호가 되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심화 과정이 있는데 심화는 좀 이따 보기라고 옆에 가서 적용법입니다. 단독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적용이 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간로에 학설 대립이 있죠. 그 어디 하고 있어? 73페이지에 양갈로 4번에 적용 범위 하고 있어. 단독 행위는 있는 단독 행위는 적용돼. 첫 번째 줄. 근데 상대방 단독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설 대립이 있으니까 지금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 왜 안 되냐면은 저 통정이 없잖아.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통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시험이 잘 안 됩니다. 자, 신분행위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우리 아까 했잖아. 신분법상 행위, 가족법상 행위 적용되지 않고 맞죠? 근데 공법상 행위도 적용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사법상 행위는 적용돼야 안 돼? 됩니다. 가족법상 행위 아니고 제3법상 행위는 적용됩니다. 우리 아까 비진이 할 때 했죠? 고대님들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은닉행위는 좀 이따 보기라고. 자, 은닉행위 봅시다 그냥. 은닉행위가 뭐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13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각각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아버지. 여기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야. 아버지가 이제 뭡니까? 매매를 했는데 가짜 매매야. 근데 증여하려고 했는데 매매를 했습니다. 왜?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매매를 한 거야. 매매는 유효무예요. 유예요, 무예요? 한번 볼래? 지금 29, 30 연단 나왔어. 자, 보세요. 매매는 뭐야? 어떻게 알았어?
안 해, 좀 안 해. 매매는 무효야. 증여는 어떻게 돼? 어떻게 알았어? 동글동글해. 동글동글해. 밖에 나오면 맞아, 틀려? 올해, 나보세요. 좀 이따가 3월달에 모의고사 나올 거야, 이거. 알겠죠? 이게 시험에 포인트. 시험이 정말 잘 냅니다. 통정의표시 내면서 은닉행위 내면은 매매가 무효라는 거 아느냐? 증여는 뭐라고요? 유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은 누가? 전두환 대통령 셋째 아들이 전재용인데 걔가 이제 삼촌으로부터 안양에 있는 땅을 받았는데 원래 500억짜리야. 근데 공시지가 19억이는 그래서 19억이 매매라는 거야. 알죠? 그런데 증여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증여하니까 증여세 많이 나오니까 뭐 했다고요?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를. 알죠? 그래서 그때 뭡니까? 기자가 막 고발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맞죠? 그래가지고 그때 뭡니까? 국세청에서 뭘 때려버렸어요? 증여세를 때려버리고. 알겠습니까? 그래가 이 증여세 40억을 못 내가지고 어디 가 있습니까? 노역장에 가 있어, 노역장.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00몇십밖에 안 남았어. 1000일 노역하는데 하루에 얼마입니까? 400만 원짜리입니다, 걔들은. 우리는 하루에 뭐 얼마입니까?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 10만 원이야, 우리는. 알지? 우리는 10만 원인데 걔들은 400만 원짜리야. 알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세금 때릴 때 무슨 세 때려버리는 거야? 증여세 때려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증여로서 유효해야 되지. 매매는 무효지만. 그 매매로 해서 양도소득세 이런 거 때리면 안 되고, 뭐 때려야 된다고? 증여세 때려본다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증여로서 봐서 유효한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니까 얘가 얘한테 등기였다 하더라도 뭘 부문하고? 선악 부문하고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책의 핵심 줄거리인데요. 2번. 예제 문제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예를 들어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증여를 숨기기 위하여 외부에 매매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자, 매매는 매매 현관펜, 무효 현관펜. 증여는 은닉행위로 실체감이 존재하므로 증여는 맨 끝에 유효의 현관펜. 미음 동글동글 됐어? 근데 바꿔내면 틀린데 매매는 유효다 X야. 증여는 무효다 X야. 어떻게 풀어? 문제 풀 때 미음 이응 알겠지? 근데 잘 낸대. 틀리기만 틀리바래. 이거 틀렸다 그러면 내 뒤통수 때릴 수도 있어, 문제 풀다가. 알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판소도 한번 보세요. 16, 18, 29, 30이 나왔다고. 알겠어요? 은닉행위 잘 내죠. 이렇게 잘 낸다고요. 내면은 오로지 무조건 은닉행위 시험 나왔을 때 무조건 이거 빠진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푼다. 기억해라. 알겠죠? 10시에 푼다. 알겠죠? 자, 됐어요.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가야 돼요. 이제 심화. 자, 이제 다시 백을 했어. 자, 심화 과정 들어갑니다. 자, 위로 가야 되죠. 네, 통정의 표시에서 심화 과정 갑니다. 자, 우리가 제3자는 뭐예요? 새롭게 이해관계를 먼저 맺은 자라고 했지. 그래서 요 제3자는요, 등기부상 나타나는 자,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제3자 됩니다. 에? 자, 한번 물어볼게. 등기부상 나타나려면 한번 볼게요. 등기원인 서면을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한번 물어볼게. 등기원인 서면. 자, 매매했을 때 등기원인된 서면을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제출하죠? 그래야 이전 등기 해주잖아. 맞지? 그러면 등기부상 나타난다는 얘기는 각종의 계약서가 첨부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거야, 안 맺은 거야? 맺은 거지. 그러면 등기부상 나타나는 자는 제3자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를 하러 갑니다. 판서도 정리를 해야 돼. 자, 첫 번째. 이전 등기를 받은 자. 매수한 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맞지? 매수했다. 그럼 계약 썼잖아. 등기 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납받은 자.
경매받은 자. 죄송합니까? 경매로도 등기 받아 안 받아? 받잖아. 세우기 관계 맺은 사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를 했어. 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 가등기 했다고, 병이. 가등기. 가등기 하면 등기 오래 서면 제출했겠지. 계약서 이런 것들. 예약할 때 예약 계약서 제출했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제3자 됩니까?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압류했어. 부동산 가압류했다. 채권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압류했다. 가등기, 가압류. 압류. 압류한 자. 자, 이것도 등기부상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당권을 설정한 자. 저당권자. 일곱 번째. 전세권자.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이 사람들도 등기부상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례가 파산관제인. 그 다음에 보증인 또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판례입니다. 여기. 오케이? 자, 그러면 제3자가 되는 사람들은 등기부상 나타나는 자 있죠? 자, 이전 받은 사람, 매수한 사람, 경납 받은 사람, 가등기, 가압류, 압류한 사람,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등기부상 나타나는 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됐어? 됐어. 혼자 얘기하고 혼자 됐다 그러고. 자,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을 양수받는 자. 매매대금, 채권, 이전에 뭐 채권을 양수받는 사람은 제3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매수대금을 뭐 이전받은 사람, 이 사람. 됩니다. 자, 그래서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 이 두 개를 합쳐서 누가 됩니까? 되는 사람이야. 네. 그러면 우리 이 공부할 때도 어떻게 돼요? 다 외우면 좋지. 좋지. 근데 이건 얘들은 뭐야? 깔리는 애들이야. 정답 들어갑니다, 이제. 정답. 자, 정답 들어갑니다. 자,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겠지. 응? 제3자가 아닌 사람. 자, 이때까지 10년 동안 기술된 지문만 딱 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자, 여기 이제 판소노트에 78페이지 펴면 나와요. 자, 판소노트 한번 펴보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어떤 거냐? 야, 내가 이 부동산 넘길 테니까 이 대금은 내한테 주지 말고 병인한테 줘. 우리 와이프한테 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 78페이지 펴보세요. 판소노트 78페이지. 맞아요? 78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와? 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한 번도 안 빠지게 나온다. 자, 그래서 요 계약법 할 때 배웁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제3자야. 제3자. 제3자. 다른 말로 뭡니까? 수익자라고 불러요. 수익자, 제3자라고 부르는데. 자, 내가 이 부동산 넘길 테니까 대금을 내한테 주지 말고 이 병인 때 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 을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수익자를 지정해서 얘가 단순히 뭐만 보는 사람이에요? 수익만 보는 사람이야. 이 계약 안에 얘한테 수익자를 지정했지. 맞아? 그럼 이 둘이가 계약서 쓴 적은 있어 없어? 없잖아. 맞아? 얘가 계약서 쓴 적이 없잖아.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알겠어요? 두 사람의 계약에 의해서 단순히 수익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오케이? 우리가 제3자는 어떻게 되면? 자, 봐봐. 제3자는 을과 병이 뭡니까? 무슨 계약? 매매, 경매, 가등기, 압류, 가등기 뭐 다 이런 거 다 하려면 채권 관계 있어야 되지. 그럼 새롭게 이 관계를 맺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계약서 쓴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 단순히 둘이 계약해서 수익만 보는 사람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채무자.
채무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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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어린데 다시 갑이야. 채무자. 그럼 새롭게 관계를 맺은 사람이 왜? 왜? 당사자니. 갑이 을에게 넘기고 난 다음에 다시 갑이야. 병이 아니고. 그럼 계약 당사자지. 누가? 채무자가. 채무자. 저 갑이 밑에 매도인 해놓고 채무자 돼 있잖아. 맞지? 그럼 채무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갑이 을에게 넘기고 을이 다시 병인한테 넘겨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넘기고 다시 갑이한테 넘겼다고. 그러면 계약 당사자 관계지. 제3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대리에서의 본인과 대리인. 대리인이 행위를 하면 누구한테 갑니까? 효과가 본인한테 가거든. 그래서 계약 당사자입니다. 본인 계약 당사자다. 그래서 얘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시험의 정답이 뭔데? 얘들 하고 얘들이야. 알겠지? 나중에 여러분 기출문제 미리 사가지고 좀 풀어보실 것 같으면 이거 제3자 나오거든요. 풀어보세요. 심려치니까 그거. 알겠지? 그럼 제3자 나오면 지금 정답이 얘들이야. 다음 중 23회 때 시험에 다음 중 자, 통정허위 표시에서 새롭게 이 관계를 맺은 제3자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고르시오. 시험의 정답이 수익자. 요 23회 때, 26회 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31회 때, 32회 때 시험에 파상화제 나왔습니다. 30회, 31, 32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된단 말이야. 맞지? 자, 그 다음에 26회 때 시험에 뭐가 나왔습니까? 대리에서 본인. 대리 파트에서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 그 다음에 26회 때도 채무자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아닌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 우리 여백에다가 적어 놓자. 예? 통정의 배시 제3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누구 적어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채무자, 대리인에서 본인, 그 다음에 상속인. 됐지? 자, 그래. 박스형 문제에서 다음 중 자, 통정허위표시에서 새롭게 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고르죠. 그 문제 딱 나오면은 뭐 찾아내면 돼? 수익자. 그 수익자. 자, 보세요. 얘들 깔린데 정답은 요 4개 중에 한 개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박스형 문제 나와도 요 4개에서 다 나와. 오케이? 그러면 뭘 기억해야 돼? 수익자, 채무자. 그렇지. 이렇게 하는 기라. 자, 우리가 뭡니까? 음식, 우리가 회를 시킨다 그러면 뭡니까? 얘들은 찌개다시야. 번데기. 그 밑에 뭡니까? 오징어 조금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찌개다시야. 상치, 고추 이렇게 다 나오잖아. 마늘, 이런 찌개다시고. 주 메뉴가 뭔데? 이거야. 알죠? 상수기도 마찬가지인데. 상수기는 뭡니까? 아니잖아. 포괄승계. 여기 보자. 포괄승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두 사람이 계약을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상속을 받은 거지. 둘이가 내하고 아버지하고 계약 쓴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새롭게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죠. 됐어요? 자, 그래서 아닌 사람 4명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알겠지? 별표 해놓고 내가 적어놓다. 자, 우리 상속인 저기 적어놨고 수익자, 채무자, 대리에서 본인. 됐어요? 요 3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책에 그리 돼 있는지. 자, 72페이지. 자, 통정의 표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해당 여부인데,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맨 끝에만 현관펜 딱 줄 끊으면 돼. 시험 문제. 뭐예요? 1번에 매수한 자. 오케이? 여기 있네. 매수한 자 찾았어? 그러니까 우리 할 때 읽을 때 어떻게 되면 맨 끝에만 줄 거면 돼. 현관펜. 매수한 자. 2번에 무슨 등기한 자? 가등기한 자. 3번에 채권을 양수받은 자. 자, 3번, 4번은 요거죠, 요거. 무슨 채권을 양수받은 자. 맞지? 자, 5번은 경납받은 자인데 경납.
있지? 경험하죠. 예. 자,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 나오죠? 파산관제인 시험 나왔다.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 밑에 펜 딱 있죠?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31, 32 나왔어요. 선의 악인의 기준으로 되는 파산관제인은 개인이 아니라 총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하여 파산관제인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뭐로 본다고? 선의로 본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뭔데? 처음 들어봤지 뭐. 파산해봐야 알지 뭐. 자, 여러분이 법인을 갖고 있는데 파산하면은 파산관제인이 나와요. 파산관제인 대부분이 변호사입니다. 네? 그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관제를 이제 주관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청산하는 거야. 없애는 거야. 자, 신문은 보겠지. 이거 뭐야? SVB. 실리콘밸리 뱅크. 실리콘밸리 뱅크. 지금 뭐 들어간다고? 그렇지, 파산. 파산 들어가면 누가 나온다고? 파산관제인이. 파산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거든. 변호사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주식이 지금 폭락하려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그 바이든이 가가지고 모든 거 다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맞죠? 알고 있어. 공부만 하다 보니 이런 거 모르지. 여러분이 뭐 책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신문을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맞죠? 뉴스를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뭡니까? 드라마나 보죠. 더 글로리 이런 것들. 맞죠? 예, 알고 있어요. 풀타임 다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풀타임 다 돌려보는 거 알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풀타임 돌려보더라고. 밤 새도록. 그리고 일요일날 막 뭡니까? 계속 자고 있어. 밥을 누가 해줘야 돼? 내가 밥을 다 해줘야 돼. 애들. 예? 주말은 아예 이거 네이트 다 밥을 해줘. 맞죠? 예. 저건 이제 주말에 뭡니까? 전업주부입니다. 주말에 전업주부. 자, 하여튼 그랬나. 그렇게 되잖아. 파산관제인이 그런 거예요. 알죠? 파산관제에도 판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에서 제3자가 아니고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통정의표시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산관제인 여러 명이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야. 알겠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뱅크가 은행이 커 안 커? 크다고 그랬잖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전부 다 여기 예금이 다 돼 있다니까. 맞죠? 그럼 파산관제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고. 알죠? 그러면 악의가 되려면 전부가 악의가 돼야 돼. 알겠죠? 한 명이 악이면 뭐야? 선의로 추정한다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더러운 놈들. 한번 내고 난 다음에 연달아 내쁘더라고. 아시겠죠? 자,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다. 자, 그래서 그 판례가 이 펜 몇 페이지? 72페이지. 요 펜 그림 있지? 파랗게 된 거. 있지? 그게 별표예요. 그게 시험 나왔어. 2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제3자가 되는 사람이 중요해? 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해? 되지 않는 사람. 자, 보세요. 1번하고 3번에 끝에 채권자, 채무자 보세요.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는 계약 당사자잖아. 안 되지. 됐어? 자, 일단 4번에 회사 계약 당사자입니다. 5번의 별표 수익자, 제3자를 수익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저당권인데 밑에 저당권인데 후순위 권리자. 자, 여기 보세요. 이 저당권은 뭐만 된다? 1번 저당, 2번 저당 들어봤지? 선순위만 됩니다. 1번 저당만 됩니다. 후순위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포괄승인 상속받은 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상속인 안 되고 제3자를 위한 수익자 안 되고 채무자 안 되고 요 대리인 적어놔야 돼. 우리 빠졌어 이 책에. 시험에 나왔는데 26개 기출인데 빠졌어. 대리에서의 본인. 대리권의 관계에서 본인. 자, 그래서 그 옆에 기출지문 맨 끝에 보세요. 대리인의 통정에 비해서 본인은 본인 현관 벤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약의 당사자. 26개 기출 적어놔. 26개 기출. 그 위에 30일에 나왔던 거 한번 보자. 채무자지. 자, 채무자 30일의 기출. 맨 밑에 네 번째 기출 문제 받고 대리에서 본인은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30일의 기출. 채무자는 계약 당사자가 당사자니까 뭐가 안 된다고? 제3자가 아니다. 맞아요?
예, 됐습니다. 그 위에 기출, 위에서 두 번째 기출. 제3자를 위한 계약서 수익자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 위에 32의 기출이 아까 말해서 31, 32에 나왔다 했잖아. 파산관계인은 전부가 악의가 아니란 선의로 추정한다. 그 판례입니다. 그 옆에 있지? 예, 그거 했던 거잖아. 됐어? 자, 그러면 자, 쉬운 문제. 나중에 예상 문제 좀 한번 봐봐. 진짜 그러지 말고. 통정의 표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고르시오. 박스에 막 집어 넣거든. 얘들 깔리고 얘들 깔리거든. 얘들만 찾으면 돼. 알겠어? 기출 문제집 나중에 그 있으면은 그 문제 나올 거야. 이게 다 있어. 내가 확인했었거든. 그 문제 다 풀어봐. 다 풀려. 알겠지? 그러면 얘들은 뭐 하는 애? 깔리는 애. 정답 집어는 뭐들이? 얘들이야. 알겠어? 그러면 머리가 나빠도 이 정도는 기억 못 하겠나? 요? 반응이 없어. 가만히 있어. 예. 자, 됐어. 알았어. 알았어.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의사와 표시 불일치. 뭐뭐 있었습니까? 비진이, 통정, 착오. 위에 적어놔. 우리 아까 4페이지 했잖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건 뭐뭐 있다 그랬어? 비진이, 통정, 착오 했었지. 그 세 가지를 묻겠다는 얘기야. 자, 1번 질문 맞아 틀려?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계인은 일부가 선이면 선이 달라진다. 전부가 악의가 아니라 전부 다 선이다. 판례 맞지? 요게 31, 32 기출이야. 연달아 나왔어. 그 다음에 2번 지문 아까 했지? 왜 틀렸다 했어? 비진 의사 표시는 무효지 취소가 아니야. 알거나 할 수 있으면 무효야. 3번 지문 아까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가 아니고 통정의 표시가 구별된다 했지?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27회 기출된 지문 그대로 나왔어. 4번 지문. 자, 무효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자신이 선이라는 걸 증명했는데 선의는 아까 뭐랬다 했어? 추정된다 했지? 선의는 뭐 한다고 그랬어? 추정이야. 선의 추정.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뒤에 배웁니다. 별표를 3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착오가 10년 동안 5번 나왔는데 5번 나올 때 다 나왔습니다. 알죠? 자, 그래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으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있답니다. 그래서 소멸한다 틀렸지? 자, 우리 판소노트에는 10 몇 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봐봐. 판소 15페이지. 자, 여기 맨 밑에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여기 별표 해놨지? 착오와 해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착오료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32회 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요 5번 지문은 착오 나오면 무조건 낸대. 알겠지? 5번 냈대. 이 5번 판례. 그래서 요 32의 기출 문제는 뭐예요? 기출됐던 지문들 다 짜집게 만든 겁니다. 오케이? 자, 넘기시면 됩니다. 착오 그대로 할 거예요. 자, 넘기시고 이제 착오의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오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정의 표시. 자, 마무리 짓고 가자. 에? 내가 이걸 다 필기 안 하고 하려니까 다 돼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복습도 하기 좋고. 맞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계속 할 거야, 이거. 자, 통정의 표시 갈 거야. 통정의 표시.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둘이 짜고 재산을 빼돌리는 게 뭐라고? 통정, 허위 표시야. 그래서 가짜 매매는 허위 표시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불법원이 급여야 아니야?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불법원이 급여면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첫 계약 비교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해야 하는 행위를 했지. 무슨 행위? 사해 행위를 했어. 그럼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근데 비교해야 될 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가 없다. 왜? 이중매매는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내가 매도인인데 갑인한테 을한테 매매할 수도 있고 병인한테 매매할 수도 있죠. 사해 행위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어.
요 판서부터 8페이지에 다 있죠. 자, 그 다음에 통정의표시는 무효다. 자, 그러면 을로부터 다시 받은 사람이 병이 받았다. 이 사람이 제3자인데 제3자는 뭐예요?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그럼 누구 제외야? 포괄승계인과 당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상속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맞죠? 그러면 제3자가 되는 사람은 누군데? 등기부상 나타나는 자야. 나타나는 사람 누구야? 매수한 자, 경납받은 자, 가등기한 자, 가압류한 자, 압류한 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 뭐야? 등기부상 나타나는 사람이지 제3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중요하다 했지.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누구는 수익자는 안 돼. 가장 중요한 내용. 23, 26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채무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계약의 당사자니까. 맞지? 26개 기출. 자, 대리에서 본인 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이렇게 되지. 됐습니까? 요 채무자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31회 때 시험에 또 나왔었지. 기억나? 요? 됐지? 자, 요 파산관제인이 31, 32에 연달아 나왔다 그랬어. 파산관제인이 전부 다 악의가 되지 않는 한 악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선의를 주장한다. 됐죠? 그게 시험에 나왔다고. 파산관제인은 제3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보증인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보증인이 2년 전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었어요. 알겠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통정허위표시다. 됐습니까? 시험의 패턴은 어떻게 내는데? 통정허위표시의 효력을 묻든지 아니면 제3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게 형태다. 통정허위표시 형태 딱 두 가지야. 효과를 묻든지 아니면 뭐 제3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됐어?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합니다. 네, 좀 쉽니다. 15십니다.